만나면 좋은 친구 MBC. 평균 나이 100세 시대,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해졌는데요. 인생은 60부터 아프지 않고 건강한 황혼을 준비하는 방법. 인생영화 제2막 지금 시작합니다. 광주 양동시장 옆에는 작은 국수 가게가 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폴폴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데요. 오늘 장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분주합니다. 전 양동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예, 아침에 오면은 재료 준비하고요. 또 청소하고 또 손님 오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국수 삶아가지고 또 그렇게 손님 대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들어오는 신선한 재료, 직접 만든 양념장, 노하우가 가득 들어간 육수까지. 요리 경력 40년 이상의 베테랑들만 모인 이곳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네, 저희 광주서구 시니어클럽은 60세 이상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데요. 혹시 길거리에서 그 교통안전 지킴이 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보셨죠? 그런 어르신들의 사회활동도 지원하고 있고 또 저희 양동국시처럼 저희 시장형 사업단들 운영을 하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지역의 어르신들이 일하는 공간. 음식이 조금 느릴 순 있지만 맛 하나는 기가 막히게 보장합니다. 저희 양동국시는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저희 고객들과 그리고 만 50세 이상의 우리 광주에 계시는 시민들에게는 1,000원에 제공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시민들에게는 3,000원에 제공하고 있는 시장 일자리 사업단입니다. 국수로 얻은 수익금은 전부 어르신들의 임금으로 사용되는데요. 돈도 벌고 건강도 챙기고 친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2시까지 끝나잖아요. 그거라도 와 사람들이 수박에 많고. 2시에 와요? 2시 넘어도 와서 찾는 사람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났다고 안 파니까 왠지 소문은 잘 났던 맛있다고. 맛있다 어쩌다 맛있다 어쩌다 그래. 1,000원짜리인 게 애기들도 안 받아 1,000원은 요새 내가 그때 어디 1,000원짜리가 있다고 가서 먹어봐. 겁나게 맛있어. 오전 11시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몰려드는데요. 하루 100그릇만 한정 판매되기 때문에 그 맛을 보기 위해 줄을 선 거죠. 자자자 기다리던 잔치국수 나왔습니다. 가격도 저렴한데 맛까지 완벽 그 자체. 한번 먹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입소문 내기 바쁘답니다. 맛있었어요. 우리 아파트 가서 내가 홍보 많이 할 거예요. 양동시와 올 때마다 올 거예요. 이 정도 맛있죠. 더 이상 어쩌도 맛있기를 바란다요. 저희 시장에서 일하는 상인인데 맛있고 또 저렴하게 판다고 해서 먹어보려고 왔어요. 맛있고 국물도 좋고 다 맛있네요. 실제 먹어보니까 맛도 있고 시원하고 시간 나는데 자주 올 생각이요. 오픈한 지 2주 만에 양동 핫플레이스 등극. 그야말로 줄 서서 먹는 맛집이 되었는데요. 손님이 많아 바빠져도 움직여야 활력이 돋는다고 하시네요. 아니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좋아요. 그냥 여기 와서 그 오신 분들하고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너무 아주 그냥 그 살아있는 기분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오니까 한 2시간, 3시간 해도 엄청 그게 참 좋더라고요. 파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가 만족하니 이게 바로 윈윈 아니겠어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낯섦도 잠시 늘 그랬듯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젊고 나이를 먹건 똑같을 거예요. 힘든 일은 다 마찬가지 처음 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조금 어렵더라도 참고 하다 보면은 아주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기가 몸에 익으면은 엄청 잘 될 거예요. 꾸준히
잘 될 때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인생 영화를 보러 간 곳은 경찰서? 놀라셨죠? 능숙하게 옷을 갈아입는 이분들의 정체는 어린이들을 지키는 히어로 아동안전 지킴이입니다. 한 5년 전에 퇴직을 했는데 그래도 경찰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내 이제 지역의 아동들을 보호하는데 한번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봉사 차원으로 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이 길을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생겨가지고 문을 닫고 있다가 집에서 있는 도중에 이런 일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도전하게 됐어요. 교통지도부터 학교 앞 순찰까지 어린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체력 시험부터 면접까지 쟁쟁한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이 계통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내용을 알기 때문에 체력도 따라줘야 한다고 해서 체력 검사부터 다 해요. 앉았다 서기 같은 거, 걷기 여러 가지 것 하고 이상 없으면 이제 그때 거기서 이제 합격 인원으로 이제 선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월초등학교 주변 정문하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안 나시고 안전사고 안 나시게 안전하게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혹시 활동하시다가 저희들이 또 도울 일 있으면 순찰차 요청하시면은 순찰차 보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이들을 지키러 가봅시다. 주요 근무지는 아이들이 많은 학교와 공원, 아파트 놀이터입니다. 2인 1조로 나뉘어 순찰하는데요. 아이고, 선생님 저 고생하십시오. 우리 세트 갈랍니다. 예. 내일 뵙시다. 예. 예. 수상한 사람은 없는지, 주변에 위험한 상황은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전직 경찰이었던 경험을 살려 내 눈으로 관찰하죠. 현재 상황 이상무. 다행히 위험한 상황은 안 보이는데요. 오늘은 한가하네요. 주변에 뭐 위험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술 먹고 다니는 사람이라든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는데 진짜 오늘은. 아이들이 딱 손주 나이대라서 느낌이 남다른데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제 놀이터 같은 데서 하다가 애기들 안전사고가 이제 전에 있었던 것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거 이제 예방하고 그런 것이 좀 보람이 있었고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물론 아이들도 보호자들도 아동안전 지킴이가 있어서 매일이 든든하겠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잘 지켜주고 그리고 보호해주면 우리들이 잘 다치지 않아서요. 멋지고 좀 이렇게 놀 때 위험하게 행동하는 친구들이 더 안전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감사해요. 은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정해진 길 대신 진짜 나를 찾아가는 여정인데요. 젊었을 때 열심히 키워낸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는 황혼기. 어르신들의 제2의 삶을 응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복싱은 동반자입니다. 제가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었고 앞으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 지켜주는 복싱이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 무렵 가정 형편도 어려지고 하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밖에서 사고 칠 뻔도 했는데 그 분출구로 복싱이 어떨까 생각하다가 한번 복싱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운영은 제가 복싱을 오랫동안 20년 넘게 해오다 보니 저 같은 친구들이 또 주변에 많은 거예요. 청소년 친구들이 방황도 많이 하고 밖에 가서 일탈을 할 때 이런 친구들이 내처럼 운동을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함께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체육관을 좀 더 키워나가 보자 싶어서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스파, 위빙, 스파, 위빙 잡아. 그렇지. 좋아. 한 번 더. 쭉쭉쭉쭉.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복싱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인기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선수 생활을 하고 나서 은퇴 후의 삶은 약간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그 진로 지원을 통하여 보다 더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실제 이제 저처럼 지도자의 길로 접어드시는 분들은 청소년들이 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배울 수 있음으로써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짓수 생활을 7년 동안 해오다가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은퇴를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되게 막막했었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지금 주짓수 코치로서 제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십 년 전만 해도 소위 문제야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죠.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일 해가면서 약간 꿈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그중에 한 명이 기억이 납니다. 약간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실제 뭐 폭행이나 뭐 이제 금품을 뭐 훔친다든지 그리고 술, 담배, 오토바이도 훔치고 이런 것들을 하다가 복싱을 통해서 이제 실제 작은 대회에서도 우승하니까 그 성취감으로 종교대회도 나가고 법무부에서도 모범 사례로 떠올랐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을 하였습니다. 안녕. 원, 투, 레프트, 라이트. 그렇지. 다섯. 잽잽, 쭉. 위빙, 야후. 두 개 더. 하나, 쭉. 저는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몸이 안 좋아졌게 됐고 몸이 이제 괜찮아지고 나서 학교를 가니까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자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업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반에 친구들이 친해져 보니까 거의 다 불량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고. 그래서 친구들과 또 못 어울려서 스트레스가 심했는데 진로 자체도 너무 불확실했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퇴를 하고 꿈드림을 통해서 또 이 복싱 센터를 알게 돼서 복싱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 잠깐만. 여기서 어깨 힘 빼고 가볍게 툭툭 끊어지는데 샌드백이 밀면 이렇게 밀리잖아. 주먹 끊어치는 거. 가볍게 여기서 빡빡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뒷발 쭉. 그렇지. 나도 조금만 넣을게. 7, 6, 5. 시작한 지는 8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멋있어 보여서 그냥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하지만 너무 재밌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권투 시작하니까 일단 너무 좋습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해진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건강해지니까 삶의 질도 덩달아서
된 게 느껴져서 스스로 매우 만족합니다. 이런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너무 뿌듯하죠. 기존의 꿈드림 친구들이라 하면은 다들 이제 학교 그냥 안 다니는 친구들로 어른들이 인식을 하는데, 이 친구들은 자기 꿈도 있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성과 목표를 보면서 오히려 더 어른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얘들 안녕. 여기 기간은 제가 3년 전부터 인연이 되어서 복싱 수업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주일에 하러 오늘 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빠지고. 봉사활동을 하면 뿌듯함도 있지만,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을 때 저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그런 활동들로 인해서 제가 성장을 했고, 이런 걸 좀 베풀어보자 싶어서 20살 때 시작을 했고요. 저처럼 많이 생긴다면 오히려 나비 효과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앞으로도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9번 원투 빠지고 원투 한 번만 더. 둘, 셋, 넷. 두 개 더.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시니까 복싱 배우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옛날에는 복싱이 그냥 사람 때리는 건 줄 알았는데 배우니까 자신을 보호하는 기술로서 재밌어요. 아줌마들이 춤출 것 같은데 우리가. 지우 형. 잘한다 너도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할 때는 되게 어떤 용기나 봉사 정신이 되게 투철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대표님은 되게 봉사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비인기 종목 은퇴 선수분들을 위해서 진로 지원을 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산하의 서울에는 은퇴 선수 진로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대구 경북권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건립을 해서 민간 영역에서라도 제가 한번 추진해서 센터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먼 나라 부룬디에서 날아온 두 사람, 페리안과 신씨야. 제주에서 특별한 꿈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두 사람이 제주에 온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멀리서 꿈을 가득 싣고 날아온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합니다. 그 꿈의 주인공은 바로 부룬디에서 온 페리안과 신씨앗인데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긴 여정이 피곤한 데다 조금 긴장한 것 같네요. 설레었어요. 어제부터 막 마음이 설레가지고. 근데 오늘 보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애 보니까 저희들이 한 일이 더 뜻있고, 또 저희들이 잘 보살피면서 부룬디에게 최정숙으로 키워나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어깨가 무거워요. 두 사람은 제주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후원으로 오게 됐는데요. 제주에서 약 2년가량 머물며 여러 기술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조금 편안해진 것 같네요. 테리안
테리안과 신시아 씨의 나라는 부룬디인데요. 중부 아프리카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입니다. 이곳에 지난 2018년 여성들을 위한 여자 고등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학교가 세워지던 날 마을은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였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여성 교육자였던 최정숙 선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잇는 여성 리더를 배출하기 위해 세워졌는데요.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의 글로벌 프로젝트인 거죠. 사실 부룬디의 여성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린 나이에 일찍 결혼하거나 고된 노동에 시달리며 일찌감치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시설과 기숙학교로 운영되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걱정 없이 편하게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테리안과 신시아 씨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이번 제주기술연수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입국한 시기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였는데요. 일주일간의 격리를 마치고 해제하던 날 두 사람은 잘 지냈을까요? 밖에서는 애타게 기다리는 분들이 보입니다. 우리 중간하잖아. 얘네들이 부룬디에서 이제 한국으로 그리고 또 이제 서울에서 제주로 그리고 14일 동안 여기서 격리 생활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음성 판정 받고 나오는 시간이에요. 커트 입었네. 얘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쑥. 이제 나왔어. So I'm feel so good. I'm happy to be here today and to go to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배워야 돼. 안녕하세요.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아마호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무락고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락고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네 도와주는 최정숙 선생님과 후원자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각오도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각오? 그 자기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나라 여성들을 위해서 봉사할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정숙 여고 교육이 참 잘 되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저희들도 학교 설립한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부룬디 학교 설립의 여정은 바로 이곳 신성학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성 여중고를 졸업한 이들이 은사였던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을 만들면서 시작된 거죠. 그 뜻깊은 곳에 테리안과 신시아 씨가 찾았습니다. 이쪽으로? 이쪽. 부룬디 최정숙 여고의 두 졸업생을 반갑게 환영해 주시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 정말 응원한다고. 신성학원에서 시작된 소중한 꿈들이 먼 나라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인연이 참 특별하게 여겨지네요. 이 아름다운 만남이 내내 이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학생들 만나면서 좀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가족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학생들이 제주도의 여정이 이 학생들의 인생에도 또 부룬디에게도 좋은 영향 끼치기를 바라봅니다. 이날은 신성학원이 112주년을 맞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이 행사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뜨거운 환영이 이어집니다. 가방에 좀 자그마한 선물을 전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Bonjour, au nom de toutes les étudiantes du lycée technique de filles et de Chujinsu, nous remercions infiniment notre famille merveilleuse de Chujinsu et aussi la famille Shinsan de nous avoir invités ici. Nous sommes très joyeuses d'être en Corée et d'étudier à l'Université nationale de Jeju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창작 뮤지컬 최정숙의 갈라 콘서트도 이어졌는데요. 무대에서 함께하는 두 사람, 어색한 듯 하면서도 제법 잘 어울리는 것 같죠? 최정숙 선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신성 가족과 두 사람, 이 멋진 무대가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이 학교 동생들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네요. 다른 쪽 이상한가? 신성 화이팅!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만남,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길 바라봅니다. 부룬디에서 온 테리안과 신시아 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요. 그 사이 두 사람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좋은 세상을 만나보니까 저희도 발전 되기를 바랍니다. 전문가 되고 싶어요.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이제 문화재도 IT 기술을 접목시켜 관리할 수 있다는데요.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특별한 방법. 첨단 기술과 만난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것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흔히 경주를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주 곳곳에서 찬란한 신라의 유물 또 유적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야외에 유물과 유적들이 있다 보니까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문화재 관리를 특별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경주엔 관리가 필요한 5개 문화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서 오늘 특별 관리에 들어갈 문화재는 진평왕릉. 대체 어떤 방법으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건지 지켜봤는데요. 우와, 얼핏 봐도 필요한 장비가 한둘이 아닌 것 같죠? 자,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날리 실은 드론 이만한데 여기 드론은 우와. 아니 오늘 뭐 영화 찍어요?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네. 드론을 활용해서 공공 안전 기술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드론을 활용한 모니터링 기술 실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던 드론을 이용해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그게 바로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런데 드론이 굉장히 크네요. 네, 기존에 이렇게 소형 드론은 광대역 범위의 문화재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또한 드론에 대한 배터리가 굉장히 짧아서 저희는 좀 긴 시간 비행을 할 수 있고 넓은 범위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드론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 안에 인공지능 기술을 넣어서 관제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정도 드론 사이즈면은요 타서 관리를 하나 봐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드론으로 문화재를 관리한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떤 식인 거예요? 네, 기존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이 약 13,000여 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화재 관리 인원이 한 명당 문화재 관리를 한 71개소를 일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사람이 해야 하는 유관 점검을 드론과 인공지능이 대체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한 4년째 지금 이렇게 기술 개발과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직접 하는 거를 보여줄 수 있죠? 네. 저희가 오늘은 데이터를 매핑하는 3차원 모델링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관제 모니터링 할 때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검출하는 기술을 데이터 학습하는 것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4K? 네, 4K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겠죠 뭐.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에 경주가 선정되면서 문화재 훼손 점검과 안전 모니터링 등에서 드론 실증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이 기업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비지정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 작업에 한창이세요. 바쁘시겠지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큰 드론은 일단 떠 있고요. 또 뭐 스캐너로 보이는 저것도 있네요. 어떤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일단 저거는 뭐예요? 저 큰 그 레이저 스캔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광대역인 범위에서는 소형 스캐너보다는 대형 스캐너를 통해서 한 번에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이 나무 밑이라든지 사람 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저렇게 사람이 실제로 카메라로 데이터를 찍어서 정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론과 스캐너 각각 따로 찍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합쳐져요? 네, 저희가 별도의 전문 기술을 통해서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로 합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이 드론은요, 문화재 관리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가슴이 살려 사람. 작년 11월에 개발을 완료한 안전관리 서비스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을 인공지능이 분석해 외부 침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차단한다는데요. 부산자 발견. 환자분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외부 침입자와 응급 환자를 구분해 현장 상황을 관리자에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이고, 래프트님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이렇게 어색하지만 제가 드론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예. 아니, 이게 문화재 관리의 측면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무언가 사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반응이 가능한가 봐요? 네, 드론의 경우 자유자재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재, 폭력, 폭행, 이상행동까지 가능하고 나중에는 인구 밀집도, 불법 주정차까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공공 안전에 대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화재 관리라는 것은 문화재만이 아니라 문화재 주변까지도 잘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관리니까요. 이야, 이게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리를 옮겨서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가시죠. 네. 드론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수집된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들은 고정밀 3D 데이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은 물론 수집된 3D 데이터들을 다양한 곳에 활용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답니다. 이야, 죄송한데요. 네. 야, 아니 밖에서 볼 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작업인 거예요? 이 작업은 저희가 밖에서 취득한 이제 광대역 스캐너라든가 아니면 드론을 이용한 이제 사진 기반이라든가 아니면 DSLR 카메라라든가 그런 사진을 통해서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는 방식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모델링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아까 드론도 띄우고 스캔도 했던 것들을 복합적으로 합친다고 했거든요. 그 합친 걸 가지고 이렇게 3D화 시키는 작업. 네, 맞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던가 아니면 관광 플랫폼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문화재 이제 보건 관리라던가 그런 다양한 것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문화재 관리에 관심을 갖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2016년에 발생한 경주 지진. 그 당시 지진으로 5개 문화재들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문화재 관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시는 걸 보니까 문득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활동했었던 것 중에서 뭔가 이거는 잘했다. 이거는 우리가 꼭 알면 좋다. 찝어줄 수 있을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한 4가지가 기억이 남는데 크게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거는 관람객의 안전사고도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나라 특히 경주의 문화재는 대부분 기와로 된 사찰 문화재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사찰 문화재는 암기와와 수기와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데 여기서 금이 나면 점점 금이 벌어지고 이제 그 기와가 떨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경주의 금장대라고 하는 이렇게 관광지가 있어요. 매일 찍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기와가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이제는 떨어지면 관람객의 위험이 가하겠다라고 해서 경주시랑 이제 신라문화원이라는 문화재 돌봄 협회랑 주기적으로 같이 나가서 문화재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드론으로 그동안의 원본 데이터를 축적을 했기 때문에 네. 조금의 미스가 있어도 바로바로 잡아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가. 네, 맞습니다. 이야. 언젠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 유명 문화재들까지 관리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픈 지역의 청년 기업. 문화재 지킴이들의 도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실 경주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은 찬란한 문화유산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에요. 네. 이곳 경주에 계시잖아요. 이 경주의 문화재들과 앞으로 어떤 과정을 함께하고 싶으세요? 저희는 문화재 보존뿐만 아니라 활용까지 더 나아가고 싶은 기업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서 보셨겠지만 단순히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를 활용해서 더 많은 대중들이 경주에 있는 문화재를 새롭게 느끼고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공공재죠. 많은 분들이 경주에 오셔서 문화재들을 보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의미들을 찾게 되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 경주의 문화재 안에서 많은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안 보이는 곳에서라도 보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문화유산 보존 관리 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적극 활용될 드론과 인공지능.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분야의 첨단 기술이 과연 어디까지 발달하게 될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수가 16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해와 화합을 위한 교육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풍경은 어느새 익숙해졌고 한국은 빠르게 다문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어떻게 틀리지 어떻게 똑같은지 아들한테 다 알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자기 나라도 홍보하고 여기 한국에서 잘 살아가는 모습이 또 보여주고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나라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1만 명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요. 바야흐로 다문화 인구 250만 명 시대. 다름에 대해 차별하지 않고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경험을 한 편의 인형극으로 엮어내 세상과 소통하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들인데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가나다 인형극을 소개합니다. 광양의 한 아파트. 이곳은 결혼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지 8년 차 된 조빙빙 씨의 집입니다. 두 아들을 둔 조빙빙 씨의 아침은 여느 평범한 가정집과 다를 게 없는데요. 아이들 옷 입히랴 준비물 챙기랴 몸이 2개여도 모자랍니다. 잘했어. 지금 초등학생 생겨서 이곳이 일어나야 되고 밥도 챙겨야 되고 준비하는 거 뭐가 너무 많아서 강자기는 한동안 좀 정 못하는 모습이가 있어서 근데 요즘에 좀 한 2주일 지났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규칙적으로 하다가 다 보내고 이제 인인극단 활동이 있어서 이따가 바로 출발해야 돼요. 엄마라는 무게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찾는 시간. 조빙빙 씨는 2년 전부터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인형극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모인 이들은 모두 결혼 이주 여성들입니다. 엄마인 그녀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뭉쳤는데요.
통해서 모든 교육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활성화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요. 그러던 중에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막대 인형극을 통해서 인형극당을 한번 창설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가나다 인형극은 전국 최초로 다문화 분들 12명이 만들어낸 인형극단입니다. 보세요. 두 개 다리를 이렇게 시침을 해놓고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꼬매다 보면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한쪽 다리를 먼저 꼬매고 두 번째 다리 꼬맬 때 짧은가 길은가를 대봐가지고 여기를 꼬맬 때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금은 서툴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이 개성 만점의 인형은 이주 여성들의 바람과 희망을 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다문화 교육에 활용하고 있죠. 혼자만 집에 있으니까 심심한가 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참석하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고 선생님들이 또 만나니까 선생님 남편은 너무 좋았어요. 뭐 인형도 만들고 뭐 이게 한국말도 좀 더 알아들고 그거 다른 나라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누고 같이 뭐 하든 같이 하고 그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가나다 인형극 팀은 한 해 100회 이상의 찾아가는 공연을 진행했는데요. 인형을 만들고 극본을 쓰는 일까지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이주 여성들은 도와줘야 할 사회적 약자라는 편견을 깨고 스스로 당당한 사회 일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지금은 그냥 나라 문화하고 이 다문화 이해에 대해서는 전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은 우리 잘 알게 이렇게 전달하고 싶어요. 나 사랑에 빠진 게 분명해. 나 사랑에 빠졌어. 그런데 누굴 사랑하는데? 그러게 누굴 사랑하는데? 동그란 눈동자를 가진 오리. 어떻게 개구리가 오리를 사랑할 수 있니? 너는 초록이고 오리는 하얀이잖아. 난 이상하지 않아. 얼굴색이 다르다는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다름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에는 나라와 문화는 달라도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유치원에서 공연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아들은 우리 엄마도 선생님이라 거기에서 멋진 하는 거 인형극 하고 있어서 엄청 훈훈한 일이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줘서 나 그런 거 말 들으는 순간에도 성취감도 있고 와 좋겠다. 우리 아들한테 엄마 이렇게 멋진 모습이 보여줬으니까 너무 좋았었어요. 우리 연습할 때 이상한 부분 못 찾았어요? 얘들은 딱 들어봤는데 이제 너희들도 다 컸으니 집을 떠나 각자 살아보려면 이게 뒤에 맥락이 안 맞거든요. 그냥 커피는 나중에 먹자. 지금은 엄마가 할 말이 있어요. 그거면 어때요? 그럼 이 자리에다가 얘들아 바로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이 부분을 빼고 이걸 바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새로운 주제의 인형극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써내려간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통하는 법이겠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을 또 저분들이 직접 하고자 하는 말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다문화 엄마들이 직접 꾸려갈 수 있는 인형극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분들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대본도 직접 쓰시게끔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돼지가 낚시하는데 맛있는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으쌰! 뭐야? 쓰레기잖아. 이 인형극은 올해 처음 선보일 예정인데요. 지구를 병들게 하는 잘못된 행동이지만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가나다 인형극은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환경보호와 양성평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고 싶은 그녀들의 이야기에는 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더욱 기대되네요. 인형극 통해 다른 나라에서 한국 온데 힘든 또 포기하지 말고 항상 앞으로 선생님 센터에 와서 도움 받고 또 좋을 것 같아요. 학교 폭력하는 거 있으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거는 없애버리면 우리는 아기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면 좋아요. 이민자들이 어떻게 여기 한국에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같이 보여주고 싶어요. 앉아서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희망의 날개짓을 시작한 이주 여성들.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자존감과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그녀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